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9개 회사와 노동조합이 지금 이 시각까지 막바지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뒤에도 시내버스 파업 논란은 반복되고 있는데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손원혁 기자, 협상의 진전은 있습니까?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창원 시내버스 노사의 임담협 2차 조정회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을 앞둔 마지막 협상인 만큼 노사 양측은 밤샘 마라톤 협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회의는 창원 시내버스 9개 회사 가운데 8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1개 회사도 협상 결과를 따를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조 측은 임금 7.4% 인상과 휴게시간 보장,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지난해 임금을 7.5% 인상했다며 올해 서울과 부산 수준인 3.5%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노사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5시부터 9개 회사 버스 689대 전체가 합법적인 파업권 행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시내버스 95%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창원시는 비상수송 대책으로 전세버스 등 152대를 임시 운영하고 출퇴근 시간 택시 800대를 버스 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2021년에도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 당일 새벽 극적 타결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에도 창원에서는 4년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사흘 동안 파업을 하기도 해 타결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데 파업 돌입까지 협상 시간은 8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남해안권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해안을 따라 펼쳐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같은 정부의 대형 사업과 예산 확보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에서는 통영과 거제 남해,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 천혜의 자연환경과 볼거리가 풍부한 관광지지만 거점형 관광지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고 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관광 사업도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어서 같이 동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하는 시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집중 협력하는 분야는 우선 관광입니다. 남해안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남과 전남이 함께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과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 루트 등 관광과 문화 분야 8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꼭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은 남해안 크루즈 관광 이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어느 한 지역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남과 전남은 행정협의회로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공동 출자로 남해안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출자 출연해서 양도의 공통 공기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주항공청이 올해 사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로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자리 잡는데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을 영호남 미래성장 동력으로 본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이번 상생 협약이 선언적인 성격을 뛰어넘어서 지방 소변에 맞서는 진정한 동지관계를 맺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과 부산, 전남 3개 시도가 적조 감시 등 남해안 관리에 공동으로 드론을 투입합니다. 3개 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5년까지 188억 원을 투입해 남해안의 적조와 양식장 상황, 해양 쓰레기 감시에 드론을 활용하고 섬과 섬 사이 물품 배송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KBS가 2년 전 심층 보도한 김일권 전 양산시장의 불법 농막이 임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양산시의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김 전 시장에게 철거 등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7수 생태하천이 내려다 보이는 경남 양산시의 한 농지. 이곳에 아담한 건물 2채가 들어섰습니다.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본인 소유 땅에 설치한 농막입니다. 해당 농막은 농지법상 허용 면적인 20제곱미터의 2배 넘는 규모로 불법 증축됐고 바닥에는 허가 없이 화강석으로 포장되는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당시 현직 시장의 불법 농막 실태를 전한 KBS 보도 이후 양산시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김 전 시장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정 여부 확인 등 후속 절차는 하지 않았고 불법 농막은 김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치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양산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해 적발한 다른 사례 2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촉구 등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됐지만 김 전 시장의 농막만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양산시에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김 전 시장에게 철거 등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통보했습니다. 양산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행 강제금 부과나 철거 등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들하고 동일시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이고. 한편 감사원은 전국 20곳 자치단체의 농막 3만 3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7,000여 개가 불법 증축 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요즘 경남의 멍게 양식 어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았지만 예년보다 30% 이상 가격이 떨어진 데다 일본산 멍게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수요도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김유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줄마다 촘촘히 달린 선홍빛 멍게가 무리로 올라옵니다. 제철을 맞은 통영의 한 멍게 선별장. 하루 5톤 안팎의 멍게를 출하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올해는 풍작으로 예년보다 수확량이 늘었지만 제값을 받기 어려워진 탓입니다. 생산량에 대비해서 소비가 부진하여 가격도 하락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멍게 손질로 쉴 틈이 없어야 할 때지만 시장 상인들도 한가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소비는 크게 늘지 않은 데다 최근 일본산 멍게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논란 속에 멍게 수요가 더 위축된 겁니다. 작년에 한 100kg 팔았으면 올해는 거의 한 20kg도 안 팔리는 실정이고 물어봐요. 이게 우리 남해안께 통영께 맞냐고. 지난달 경남에서 생산된 멍게는 7,730여 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 여기다 일본산 멍게 수입에 대한 걱정으로 소비자들의 수요마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가격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멍게 1kg당 산지 가격은 2,376원. 지난해 3월 1kg당 3,586원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입니다. 멍게 양식업계는 줄어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협 차원에서 일단 식약처라든지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일본산 멍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 시행이 될 거고요. 전국 멍게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 경상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원산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수산물 안전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진주시가 출자한 진주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심사 당일 오전과 오후 심사위원 수가 달라진 건데 사업 참여자들은 채점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지난달 낸 문화거점 사업 공고입니다. 대학가나 전통시장 등에서 공연과 전시를 할 단체를 선정해 한 곳당 2,50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문에는 심사위원 5명이 사업 실현 가능성과 우수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두 19개 단체가 지원한 상황.
심사 당일 오전 4팀의 발표가 진행됐는데 심사위원 수는 공고문에서 정한 수보다 1명 적었습니다. 오후 15팀의 발표에서는 심사위원 5명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8곳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오전과 오후 심사위원 수가 달랐던 겁니다. 재단 측은 심사위원 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오후에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심사위원들 성향이 나는 이걸 위주로 본다, 나는 예산을 위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재단 측은 심사위원 1명이 지각해 심사위원 수가 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성평가인 면접심사는 심사위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각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또 다를 테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점수를 합산을 할 때 당연히 4사람이 점수를 낸 합산의 평균과 5사람이 낸 점수의 합산의 평균은 다르겠죠. 진주문화관광재단 20여 개 사업에 투입되는 한 해 예산은 80여억 원. 재단 측은 심사 결과 공개나 재심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모레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등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표창과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장애인 여가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리조트 이용료 할인 확대와 휠체어 리프트 버스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경상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박기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등 경남도민의 3분의 1이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한 해 평균 2%씩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횡단보도와 대중교통 승하차장, 보행로 등이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8기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의 공약 실천 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경남지사와 경남교육감, 김해시장이 가장 높은 등급인 SA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공약 실천 계획의 구체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박종훈 교육감은 구체성과 민주성, 투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창원과 통영, 밀양과 양산, 의령의 자치단체장들도 공약 실천 계획 이행 정도가 우수해 S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하락폭이 축소돼 최근 6개월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경남의 주택 종합 매매가는 마이너스 0.42%, 아파트 매매가는 마이너스 0.6%로 지난해 9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주택 종합 전세가는 마이너스 0.44%, 아파트 전세가는 마이너스 0.63%로 매매가와 함께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고전압 개폐 장치류 등 6가지 분야에서 이탈리아 국제인정기구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연구원은 고전압 개폐 장치류 등 6가지 분야에서 국제공인검사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